시작해 보자고. 업. 자, 이거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어려운 부분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거의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중간고사 전에 어려운 부분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연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 산과 연기는 배웠지? 그지? 걔들이 산은 뭐 때문에 사냐? 물 안에 녹아서 H 플러스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얘가 산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물 안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만들면 이게 염기 특성을 나타낸다고 했어. 근데 얘들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찰싹 붙어서 뭐가 되게 H 하나, O 하나 하면 합쳐지면 물이 됩니다. H2O. 오케이? 요렇게 합쳐져서 이제 물이 되면 이제 여기는 H 플러스도 OH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랬을 때 산의 특성, 염기 특성이 없어져서 중화된다. 중성이 된다. 라고 해서 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은 뭐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라 한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중화 반응의 정의 볼까? 산과 연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염이 뭐냐 하면 이건 어떤 목적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도 여기에 얘기하는 염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은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소금이 뭔데?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지, 그지? NaCl. 요게 염의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니까 NaCl만 염은 아니야. 다른 것도 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예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짠 소금. 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중화 반응의 특징이 뭐냐면, 위험해, 이거. 이거 급격하게 중화 반응하면 폭발할 정도로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이거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실험하게, 예를 들어 안전공을 쓰고, 실험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거. 많은 열이 발생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물과 함께 생성되는 염이 산의 음이온과 연기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이라고 돼 있지. 요거 한번 볼게. 이거 보면 돼. 이거. 봐봐. 산을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수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맞은편에 수소가 H 플러스로 나올 거거든?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음이온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산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OH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애들은 이제 앞에 플러스 이온이 있는 요런 물질이 되는데 요게 염기라고 합니다. BOHA 이렇게 표현한다고 저번에도 한번 나왔을 거야. 됐지? HA, BOH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된다?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H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 하나, 둘, 2, O 하나, O 요렇게 물이 돼버리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남아서 반응 안 해요. 사실은 남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잘 기억하세요,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의 합을 뭐라고 하냐면 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왔던 염. 그러니까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과 염을 만든다. 그러니까 물과 얘 둘이 만나서 물, 그다음 얘 둘이 만나서 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염을 만드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염은 산의 음이온 A-, 염기의 양이온 B+, 가 결합한 물질을 염이라고 하더라.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니? HCl. 염화수소야. 근데 물에 녹으면 뭐라고?
염산이라고 한다고. 염산. 그 다음에 NaOH,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물에 녹았을 때 OH-하고 H+하고 만나서 물이 되고요. 남아있는 게 Na+하고 Cl-거든. 그게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면, 결합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걸 말한다. 우리 염화 나트륨. 소금의 짠 맛을 만드는 게 염화 나트륨이거든. 오케이? 염화 나트륨.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요걸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한다. 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돼. 됐나요? 하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다른 예. 예를 들어서, 황산이 있어. H2SO4야. 그 다음, 다른 연기 뭐 할까? 염화 칼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CaOH2야. 이 왜 그러냐 하면, CaOH2는 칼슘이 이온이 되면 2 플러스 이온이거든. 그러니까 OH는 이온이 되면 1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게 두 개 있어야지 붙어서 0이 될 수 있는 거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2 플러스하고 OH, 1 마이너스가 1대1로 붙는 경우는 없어요. 붙어서 0이 돼야 돼. 2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는 두 개 있어야지 붙어서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하량이 0이 되게 결합하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H는 이온화되면 H 플러스야. 그게 몇 개? 두 개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SO4라고 하는 거, 이거 전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2 마이너스가 돼야지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개념인지 알겠지? 이해돼? 1 플러스 2개 하고 붙을 수 있는 거는 뭐다? 2 마이너스 1개가 있으면 더해서 0이 되잖아. 그지? 그렇게 붙는 거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규칙이야. 산과 염기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규칙. 일단은 얘들은 분명히 물에 녹으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은 나눠줘야지. 왜? 산과 염기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만드는 놈이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렇다고 하면 붙어서 0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황산이라고 해요. H2SO4. 그다음에 이건 수산화 칼슘이라고 얘기를 해. 됐니? 자, 얘들이 중화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H 플러스 몇 개? 2개.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몇 개? 2개. 얘들이 만나면 2개의 H2O 물이 되고. 됐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CaSO4라고 하는 뭐라고? 황산칼슘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황산칼슘이라고 하는 염이 생기는 거예요. 염. 이것도 염이야. NaCl만 염이 아니고, 그지? 이런 것들도 다 염이라고 한다. 산과 염기에서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거. 한마디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일종의 메인, 주가 되는 반응 외에 남아있는 거의 합을 염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를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갈게. 중화 반응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당연히 중화 반응의 목적은 염을 만드는 게 아니야. 중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야. 물을 만드는 거지, 물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개수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산, 어떤 연기도 상관없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중화 반응하는 개수는 동등하다는 거지. 이 100개 있으면 이 100개하고 반응해서 100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생성은 방금 얘기했듯이 반응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개수만큼 물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수는 혼합 정가 후에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 뭐야? 산의 음이온하고 염기의 양이온이 중화 반응 안 하잖아, 그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 구경꾼이라고 했지, 아까 내가. 그지? 얘들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됐니? 근데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개수는 줄어들겠지. 반응을 하면. 없어지겠지. 원래는 있었는데 물이 되면 이제 H 플러스 없잖아. 물이 되면 이제 OH 마이너스 없잖아. 그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야. 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수는 혼합 정가 후에 일정하고 반응에 참여하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는 줄어든다. 중화 반응하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완전 중화라는 개념인데 이게 뭔가? 완전 중화,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산성 용액이 있고 염기성 용액이 있어. 섞었는데 뭐야? 아예 중성이 돼버렸어. 아예 중성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일까? H 플러스도 이제 없고 OH 마이너스도
이제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섞었는데 OH-는 없어졌는데 H 플러스 남아있다면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건 아직 산성 용액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맞지? 반대로 OH-가 남아있으면 이건 염기성 용액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완전 중화라고 하는 건 뭐니? 딱 정확하게 원래 있던 H 플러스 여기에 1857개 있었고 여기에 OH-가 1857개 있었으면 딱 개수 맞잖아, 그지? 그러면 섞어주면 아예 다 없어지고 물 분자만 1857개가 남아있겠지. H 플러스 없어졌어, OH- 없어졌어. 이랬을 때 뭐라고? 완전 중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너무 쉬워서 그런지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중화 반응의 주인공은 물이거나 아니면 물이 되기 이전에 H 플러스 OH-야. 중화 반응이야, 이게. 그지?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 H 플러스 OH- 중화 반응하는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이 H 플러스 OH-는 알자 이온,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SO4-와 CA2 플러스 같은 염이 되는 이온들 있잖아요. 그지? 얘들을 뭐라고 한다? 구경꾼 이온, 스펙테이터 아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요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중화 반응에서는. 어서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 혼합 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자, 이거부터가 아직은 별로 안 어렵다. 근데 요게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좀 어려워. 그래서 다음번 수업에 좀 문제 풀이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면 혼자서 못 해요.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너네 학교 전교 1등도 혼자서는 못 해.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거 보여주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일단 이거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섞는단 말이야.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 섞었는데 섞었을 때의 결과는 뭐지? 세 종류 중에 하나야. 아직 산성이거나 아직 염기성이거나 또는 중성이거나. 중성이 됐을 때가 뭐지? 완전 중화. 아까 방금 봤던 거야. 뭔 말인지 이건 대강 알겠지, 그지? 이런 건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 가지 드는 거야. 여기 세 가지가 이거야. 이 그림부터 볼게요. 자, 섞었는데 H 플러스 산성 용액에 H 플러스는 100개가 왔고 OH- 염기성 용액에서 60개가 왔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 섞이면 당연히 적은 숫자에 맞춰서 중화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OH- 60개하고 H 플러스 60개가 만나서 물이 돼. 그러니까 물이 60개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H 플러스 몇 개 남아? 60개 반응했으니까 남은 게 40개지, 그지? 맞지? 40개 H 플러스 있다고. 그럼 여전히 어떻게 돼? 이거는 이 용액은 중화했지만 산성 용액이지. H 플러스 남았으니까. 오케이? 됐죠? 이럴 수 있고 또는 반대로 60개, 100개가 되면 OH-가 40개 남겠지. 그럼 이거는 섞어서 중화했지만 아직은 염기성 용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100개, 100개였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100개의 물 분자가 되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도 OH-도 남아있지 않겠지요. 오케이? 이랬을 때 완전 중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응? 100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나? 상관없어. 2,000개 돼도 되고 1개 돼도 상관없어. 그냥 이거 대표값이야. 비교해 주기 위한 대표값이 기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의미는 별로 없다. 같은 개수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60개도 그 특별한 의미 없다. 그지? 적은 개수, 많은 개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죠? 자,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약간 머리 써야 돼. 잘 추적을 해야 돼. 보자고. 중화 반응에서 변화를 얘기할 거야. 이거 머리 안 쓰면 집중 안 하면 뭐 안 된다. 못 따라와요, 이거. 변화를 얘기할 건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보통 중화 반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이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용액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를 따져야 되냐면 네 가지를 따져야 돼.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산성 용액이라 하자. 그러면 산성 용액에는 H 플러스 있었을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었겠지. 구경꾼 이온. 두 종류 있었지? 자, 넣어주면 어떻게 돼? OH 마이너스 들어가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온 들어가지? 또 두 종류 들어가지? 그럼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이 각각의 이온들이 개수 또는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을 해야 된다고. 머리 써야 된다고. 절대 머리 안 쓰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일단은 그 기준 중에서 중화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중화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성 용액이 있었어. 염기성 용액 넣는다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산성 용액이 있어. 산성이었겠지? 염기성 용액을 넣으면 넣을수록 중화가 점차적으로 중화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H 플러스 수가 뭐니? 점차 줄겠지? 줄다가 언젠가 딱 H 플러스 수가 0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계속 넣다 보면, 그지? 그때 H 플러스가 딱 0이 됐을 때는 뭐라고 하냐?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중화점. H 플러스 없어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 중화점 판단 기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일정량의 일정량의 염기, 수용액을 가했을 때, 산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염기의 OH 마이너스가 같아져서 이것도 저것도 없어진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화 반응하면서 모형이 나와 있는데, 중화점을 찾아내거나, 중화점을 기준으로 뭔가 딴 걸 판단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화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자, 이거 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봐봐. HCl 수용이 있어. 자, 이거 보여? 원소가 보여? 오케이? 여기 H 플러스 몇 개 있어? 2개지. 상징적으로 2개 있다고 하자. 그럼 당연히 Cl 마이너스 2개 있어야 돼. 맞니? 머리 써라. 왜? 원래 이건 뭐니? HCl이잖아. 그러니까 H 플러스가 2개 생기면 Cl 마이너스 2개 생겨야 되는 게 맞지? 98개 생기면 98개 생겨야 되는 게 맞아. 맞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조금씩 수산화 나트륨, 염기성 용액 넣는다. 자, 한 번 넣었어. 한 번 넣었다는 게 뭐냐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하나씩 들어가게 넣었다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는 뭐니? 반응 안 하고 그냥 들어가. 한 개가 들어갔으니까 한 개가 남았을 거야. 맞지? 근데 OH 마이너스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안 있어? 못 있어, 얘는. 왜? H 플러스가 있으면 같이 만나서 물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그 결과가, 한 번 넣었을 때 결과가 물 분자 하나 생기고 H 플러스 하나만 남은 거겠지.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돼? OH 마이너스 H 플러스 또 물 분자 되고 Na 플러스 하나 더 생길 거야. 그러면 이때가 뭐니? 이때가 원래 있던 H 플러스 2개 다 반응했고, 넣어줬던 OH 마이너스 2개도 반응했고, 그래서 H 플러스든 OH 마이너스 하나도 없지, 그지? 그리고 Cl 마이너스 2개, Na 플러스 2개.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H 플러스도 OH 마이너스도 없는 상태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지? 그때는 뭐라고 한다? 중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화점. 자, 여기서 더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제는 들어가는 OH가 만나서 결합할 H 플러스 이제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넣어주면 OH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이 중화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산성이었고, H 플러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중화점 이후로는 뭐니? OH가 생기니까, 더 넣어줬으니까. 그지? 이때는 염기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이렇게, 단계별로 구경꾼 이온의 수와, 그지? 그 다음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수를 다 따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넘어가고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중화반응 실험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강산 강염기라서 강산에 강염기 쭉 넣으면 팍 터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유리막대 있어요. 실험실에. 유리막대에 조금씩 쫄쫄쫄쫄 조금씩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해요. 그래도 뜨거워져. 실제로 중화반응 일어나면.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이온수 변화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건 머리 진짜 많이 써야 되거든. 자, 한번 성공해보자고. 한 방에 성공해보자. 자, 이온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상황 설정할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염산이 있고요. Na 플러스, 대표적인 예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염산. 그지? 염산, 이 중화 반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온수 변화는 결국 뭐니? 아까 말했듯이 4개의 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게 될 거야, 이제부터. 그걸 보는 거야. 자, 일단은 처음에 봐봐. 이거 잘 봐.
HCl 수용액이 있었다고 하자. 일정량 HCl 수용액. 자, HCl 수용액이 있었으면 처음에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는 뭐야? 같겠지. 그지? HCl이 100개 있었으면 그게 이온화되면 요거 100개, 요거 100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아. 그 같다라는 걸 우리 보통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얘도 상대값으로, 이온수 상대값으로 1이 있다라고 하자고. 됐니? 따라와야 돼. 아니면 이따가 보면 설명해 주세요 하면 중간에 자기가 스스로 이해 못 합니다. 됐나요? 1이 있습니다. 각각 H 플러스도 1, Cl 마이너스도 1이 있어요. 자, 먼저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 Cl 마이너스는 뭐야? 반응해, 안 해? 중화 반응해? 이미 3번 얘기했어. 안 해. 맞지? 중화 반응 누가 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는 거지. 나머지는 뭐야? 구경꾼 이온. 구경만 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가자고. 그럼 Cl 마이너스 개수는 상대값이 1이었어.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점차 이 HCl 수용액에 점차 NaOH를 더 넣어줘도 개수가 변해 안 변해? 개수가 그대로지. 구경꾼 이온은 안 바뀌지. 맞니? 그렇기 때문에 Cl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는 쭉 평행해. 변하면 안 된다고. Cl 마이너스 개수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됐니? 자, 근데 H 플러스도 원래는 처음에 같은 개수가 있었어. H 플러스 같은 개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NaOH를 점점 넣어주면 어떻게 돼? 원래 있던 H 플러스에 들어가는 OH가 OH 마이너스 반응해서 없어지지, H 플러스가. 그러니까 점차 수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러고 딱 H 플러스가 다 없어질 때 이때가 뭐지? 중화점이야, 중화점. 됐니? 자, 원래 있던 Cl-와 H 플러스는 어떻게? 구경꾼이온 쭉 계속 유지. H 플러스는 점점 줄어들어. 맞지? 이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넣어주는 NaOH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자, 쉬운 것부터 갈게. Na 플러스가 구경꾼 이온이지, 이번에는. 그지? Na 플러스 처음에 넣어주기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처음에 아예 없었어. 근데 넣어주면 점차 생기겠지. 그리고 반응 안 하니까 그대로 쌓이겠지, 그지? 점점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Na 플러스의 개수를 따져보면 처음에는 상대값이 0이었다가, 쪼르르르 이렇게 점차 많아지게 될 거야. 더 넣어주면 쭉 그대로 비례하게 더 많아지게 될 거야. Na 플러스, 구경꾼 이온. 다시 말할게. 구경꾼 이온은 원래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지? 새로 넣어주는 건 0부터 쭈르르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야 돼. 개수가. 됐나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 넣어주는 거 중에 중화 반응하는 뭐가 있었어? OH 마이너스가 있지, 그지? 맞지?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넣어줘봤자 뭐니? 여기 도사리고 있는 H 플러스하고 바로 반응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넣었다고 있는 게 아니야. 넣어주는 족족 없어져, 중화 반응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OH 마이너스는 넣어줄 때 넣어줘봤자 계속 없어. 없다가 언제? 아까 말했던 H 플러스, 그렇지. H 플러스 딱 없어진 이후로부터는 이제 반응할 애가 없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더 넣어주면 올라오게 되는 거야.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없다, 요렇게 꺾어서 올라오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4가지 이온 다 얘기했지. 원래 있던 뿔마, 들어가는 뿔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구경꾼은 구경꾼대로, 중화 반응하는 건 중화 반응하는 대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봐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중화점까지는 뭐가 있었어? H 플러스가 적든 많든 있었지, 그지? 중화점까지는 산성 용액이야. 근데 중화가 됐을 땐 중성 용액이고, 조금만 더 넣어줘도, NaOH 조금만 더 넣어줘도, 이제는 OH 마이너스 남았지. H 플러스 없고, 그지? 그럼 그 이후로는 염기성 용액이 된다라고 하는 걸 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이온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전체, 그냥 종류 따지지 않고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처음에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돼?
처음에 준비되어 있는 건 H 플러스 1, Cl 마이너스 1이지, 상대값으로. 그럼 결국 총 이온수는 뭐야? 2인 거야, 2. 1 더하기 1.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배인 거야. 그런 다음에 잘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중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이거 100개 있었고 이거 100개 있었어. 근데 이거 넣어줄게. 30개씩 넣어줄게, 요번에. 됐니?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이걸 잘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지니?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중에 얘 개수가 더 적잖아. 그럼 이게 없어지지. 얘도 몇 개 없어져? 30개 없어져. 맞니? 그러면 이게 70개만 남았지. 처음에 얘를 안 넣었을 때 몇 개 있었어? 100개, 100개 해서 다 합해서 200개 있었어. 맞지? 근데 요만큼 넣었어. 반응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70, 100, 30 합치면 그냥 200개야. 종류는 좀 달라졌지. 근데 이온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지. 왜?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NaOH를 넣어주면 H 플러스 점점 줄어들어. 그지? OH 마이너스 넣어줘봤자 숫자로 카운팅이 안 돼. 없어지는 거 바로. 근데 Na 플러스는 넣어주면 점점 늘어나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H 플러스가 줄어드는 만큼 Na 플러스가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총합은, 중화가 될 때까지 총합은 이온수가 안 변한다는 거야. 계속 유지된다는 거지. 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중화가 다 끝났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때? NaOH를 더 넣어주면 NA도 살아있고 OH 마이너스 살아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올라오게 되는 거야. 올라오게 되는 거야. 이 올라오는 게, 자, 머리 좀 더 쓸게. 여기에 보면 Na 플러스가 증가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지, 그지? 이 그래프하고 이거 평행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나온 겁니다. 왜 안 되냐면 Na 플러스가 10개가 생길 때 이때는 이온이 10개가 아니야. Na 플러스 10개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OH 마이너스도 10개 더 생기지.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이면 이 기울기 2가 돼야 됩니다. 같은 평행이면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 이제 이런 걸 물어봐서 머리 쓰게 만드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고 사실은 말이야, 전체 이온수 항상 이렇게 중화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들은 1가의 양음 이온이기 때문에 1대1로 교환돼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봤잖아, 황산 뭐 이런 거, 인산은 H 플러스 3개 나와 한 입자에, 응?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제 입자 수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지고 생기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 추적해서 따져갈 수 있어야 돼. 중화 반응이 분명히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올 거고, 아마도 중간고사 때 얻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럼 기말고사 헬이야, 헬. 고트 헬이야. 물리까지 어려운 거 같이 나오면 이거 어려운 것만 이렇게 시험 쳐야 돼서 완전 장난 아니게 되는 거야. 중간고사 때 보통 이걸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얘기하던 그 추적, 그 중화에 대한 입자수 양적 관계,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당연히 1등급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5명 중에 4명 아니고 10명 중에 9명이 못해. 그것 때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이 더운데 놀고 싶은데 막 여행 가고 안 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요번 어렵다는 것도 알고 가야 돼.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걸 확인하고 가야 돼. 나 이거 풀 수 있겠구나, 이런 거 하라고. 다음 주까지. 알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작할게요. 이거 맛있지? 우린 중화 반응하고 있고요. 펜 가져오야겠다.
나와라. 나와라.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 원래 그 테스트도 예정돼 있는데 테스트가 좀 어려워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료는 다 줄 겁니다. 공부는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오늘 한 3명, 3, 4명 정도가 지금 오늘 그 빠졌다고 그 연락이 돼서 이제 좀 아마도 거의 계약되고 거의 대부분 계약되고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 그때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할 거고 살짝 일찍 보내주게. 너 어쩔 수 없이 4시 가는 거고 살짝 일찍 보내줄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 좀 더 본격적인 거. 근데 지금 당장은 안 어려워.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맨 마지막 설명하는 것 중에서 문제를 보고 중화반응 이렇게 나와? 이제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줄 거야. 그리고 다음 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야.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지. 응? 스킬을 가르쳐 줄 거란 뜻이야. 다음 주에 못 오는 학생 있습니까? 이제 거의 없지, 그지? 다음 주는 이제 거의 개학이니까 어디 놀러 가고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볼게요. 지시야 기억나? 지시야. 저 친구 뿅뿅뿅뿅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잠들어가지고, 그치, 원서가 좀, 너가 해결해. 세게 쳐도 돼. 주먹으로 쳐, 주먹. 요렇게 해서. 일어나! 이어폰 빼고, 일어나. 자, 영상에 너 다 기록된다. 이름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정신 차리자. 보자. 지시약 몇 가지 우리가 배운 적 있어. 그지? 저번에. 뭐가 있었냐면, BTB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그 다음에 종이 중에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붉은색이 어떻게 변한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대로 설명 안 하고 문제 내버리거든. 종이부터 할게. 왠지 붉어지는 건 산성 같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푸른색을 붉게 만드는 게 산성. 반대로 만드는 거. 붉은색을 푸르게 만드는 게 염기성이야. 종이. 자, BTB 용액 뭐? 이거 올라운더야. 올라운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염기성도 중성도 산성도 다 확인될 수 있는 지시약이야. 그래서 BTB는 노초파. 기억나지? 산성, 중성, 염기성. 페놀프탈레인은 무빨. 오케이. 원서 알지? 자, 메틸 오렌지 원서가 메틸 오렌지는 북노노. 그지? 붉은색, 노란색. 그지?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는 게 산성이야. 산성일 때야. 붉은색이 산성. 그다음에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이다. 그러니까 이 메틸 오렌지는 뭘 확인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다음에 페놀프탈레인 뭘 확인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빨 이러니까 염기성에서 빨간색이 되니까. 근데 올라운더 BTB는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니까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노, 초, 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 뭐 예를 중화점 이제 이 노란색, 이건 초록색, 녹색, 파란색, 뭐 BTB 용액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 온도 변화. 자, 우리는 지금 중화 반응하고 있어요.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는 뭐니?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배운 거야. 각각의 이온수가 하나는 쭉 유지되고,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쭉 올라오고, 하나는 뭐야? 없다가 올라와. 그지? 응?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이온들의 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추적하는 문제가 분명히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거 머리 써야 된다고 했고. 자, 중화 반응의 어떤 변화 중에서 온도를 체킹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지? 중화 반응은 하면 열난다. 그리고 강산 강연기, 그러니까 H 플러스 많고 OH 마이너스 많은 애를 강산 강연기라고 하거든. 이걸 갑자기 이렇게 반응시키면 폭발할 정도다 라고 했어요. 열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출된 에너지 때문에. 됐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작 한 15도짜리 이제 용액이 있었다고 하자. 넣어주니까 온도가 올라가. 이 뭐니? 중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올라가 중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근데 중화된 이후에는
넣어주면 넣어주는 애는 차갑잖아. 지금 중화돼서 열 받은 이 용액은 좀 따뜻하겠지만 이게 차갑지? 이거 더 넣어주면 어떻게?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온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착착착착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중화점은 어떤 가치 판단, 어떤 그래프에서도 꺾이는 점이야, 무조건. 이거는 거의 뇌 안 써도 돼. 꺾이는 점이 중화점이다. 이걸 반드시 먼저 캐치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프 어떻게 돼? 중화점 올라가다가 팍 꺾이기 시작할 때 요 지점이 뭐다? 중화가 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도를, 이 Y축이 온도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 요번에는 그러니까 원래 그 염산 수용액, 뭐 수산화탄 수용액이면 물 있는 거야, 물. 그지? 원래 물 있어. 물 많아.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하는 건 뭐냐면, 다섯 번째, 중화 반응과 물의 생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있던 물이 아니고, 중화하면 어떻게 돼? 물 분자가 없던 물 분자가 새로 만들어지잖아. 그지? 그 만들어지는 물의 생성량으로 그래프를 따져도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중화하면 쭉쭉쭉쭉 생성되는 물 분자가 많아져. 하다가 중화점 되면 그 위로부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지. 꺾여. 안 만들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꺾이는 점이 항상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 그지? 물 분자가 점점 생기다가 그대부터 유지되지. 그지? 그럼 이 꺾이는 점에서 중화점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별거 없지? 그다음 밑에. 이제부터는 그냥 교양서적 읽듯이 책 읽으면 뜻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중화반응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내가 스토리를 풀어볼게. 김치 처음에 딱 담궈 놓으면 너 근데 김치 먹을 줄 아니? 김치 못 먹는 사람 있을걸? 없어. 꽤 있는데 김치 못 먹는 애들, 고등학생들 김치 못 먹는 꽤 많더라고. 신김치 못 먹는 사람 다 먹는다고? 민망해서 손 안 드는 거 아니야? 안심김치를 먹어. 안신김치, 그러니까 겉절이 같은 거 잘 못 먹는다는 거야? 겉절이가 방금 만든 거 이런 거거든, 그지? 그렇고 겉절이 맛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담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니 이게? 알지 이거? 발효가 되는 거야 김치는. 그래서 누가 주로 작동을 하는 거니? 유산균이야. 유산균이 뭐니? 요구르트 만들 때 쓰는 균이야. 그것도 발효하는 거지, 그지? 발효가 되면 뭐가 돼? 유산이 젖산이야. 응? 산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는 거야. 산성이 되니까 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신맛이 나는 거야. 산성의 공통적 특징이 신맛이라고 배웠지, 그지? 염기성의 공통적 특징은 뭐? 쓴맛. 됐니? 산성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니? 식초. 어때? 쉬어, 안 쉬어? 쉬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김치가 발효가 되면 신맛이 나거든요. 근데 그 신맛을 좀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복잡한 과정 내가 얘기 안 할게. 요거를 뿌린다.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신김치에는 뭐가 있는 거야, 이제? H 플러스 산이 있는 거야. H 플러스 얘가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신맛이 줄어든다. 됐니? 됐죠? 두 번째, 비린내는 뭐 때문에 생기게? OH-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OH- 때문에. 오케이? 생선의 비린내 같은 게 염기성 물질이 있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염기성 물질이 있다는 건 OH- 있다는 뜻이야. 자, 내가 방금 말하기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야. 사실은 이 비린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질소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질소. N. 너 혹시 기억나? 이거는 진짜 무조건 기억해야 돼. 틀린 애들 많으니까. 얘가 뭐였어? 암모니아인데. 얘는 OH- 없는데도 물하고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저번 수업 때 있지? NH3가 아니고 H 플러스가 여기 붙어서 4 플러스가 되고 남아있는 게 물에 있던 게 OH- 생긴다고 했어. 자기한테는 OH- 없지만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어. 그지? 이렇게 질소가 있으면 염기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생선, 비늘 이런 데 뭐가 있냐면 트리메틸 아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몰라도 돼. 질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민은. 됐니? 됐지? 이것 때문에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염기성이 되는 거지. 맞지? 결과적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야.
염기성 환경에서 비린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산성을 때려보면 돼. 그래서 회 먹을 때 어떻게 해? 꼭 조각 레몬 즙 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마트에도 생선회 있으면 꼭 레몬 몇 조각 주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왜? 비린내 있으면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않잖아. 안 그래? 그래서 레몬을 같이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비린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자, 비린내, 염기성. 레몬, 산성. 중화, 반응.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벌레 독성이 산이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개미 엉덩이에서 약간 이슬 같은 게 맺히거든? 오케이? 진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미산이라고 해, 개미산. 근데, 이게 뭐, 곤충이 이제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공통적인 산이야, 이게. 포름산이라고 해서, 산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개미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다시 말할게. 곤충은, 몸 안에서 뭘 만든다? 산성 물질을 만든다. 어떤 곤충도, 벌 같은 곤충도 만든다고. 그래서 찔리면 벌의 어떤 독성 성분도 있어요. 근데 산성 성분도 있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르잖아. 그지? 이랬을 때 뭐 한다? 곤충의 독의 산성 물질, 폼산, 개미산하고, 벌이지만 개미산, 똑같은 분자가 있다고. 폼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약한 염기로 물질이 암모니아수를 바르면 이게 좀 가라앉는다.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야. 가라앉는다고. 왜? 중화 반응 때문에. 어쨌든 여기 들어갔던 산성 물질은 그 중화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뭐 체크만 하자. 해파리 조심해야 되지. 그 독성이 되게 높은 해파리는 사람 죽일 수 있으니까 제주도에도 한 번씩 사람 죽일 수 있을 만한 해파리가 협재 해수욕장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돼. 제주도 가면. 해파리 독침에 쏘인 경우에는 얼랄랄랄랄라 이렇게 됐지, 그지? 산성독은 염기성 물질, 염기성 독은 산성 물질. 이게 무슨 말이야? 해파리 독은 둘 다 있다는 거야. 그지? 어떤 독은 산성, 어떤 독은 염기성이야. 그러니까 이거 중화 반응한다고 그냥 무조건 그 산성으로 또는 이제 뭐 암모니아수로 이렇게 칠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왜? 염기성 독에 염기성을 더 넣어주면 더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요 정도를 알아두면 되고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 이거 노무라 일본 건가? 해파리 독 등은 산성이므로 산성일 때는 염기성인. 자, 베이킹 파우더가 뭐라고?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쓴다고? 설탕과자, 이거 뭐라고 하지? 다른 말로. 달고나 만들 때 설탕을 이제 완전히 투명하게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뭐 하얀 가루, 그지? 조금 넣어서 하면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달고나 되잖아, 그지? 그때 하얀 가루,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를 다른 말로 소다라고 한다. 일본식 표현으로.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쓸 때는 마미들이 쓸 때는 베이킹 파우더라고 합니다. 어디서 쓰게? 엄마가 달고나 만드니? 안 만들지. 어디 쓰게? 설거지 할 때 씁니다. 설거지 할 때 식기세척할 때 이게 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기 다이소 가면 베이킹 파우더 따로 팝니다. 따로 파는데 어떤 섹션 분류에서 파냐면 주방 분류에서 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설거지 할 때 쓴다. 그 다음 그거 알고 있니? 위가 아플 때 쪽쪽 빨아먹는 하얀 액체. 겔포스 같은 거.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지, 그지? 너 위가 별로 안 좋니? 옛날에 먹어봤어? 뭐 좀 약간 텁텁하지 않니? 좀 텁텁하지, 그지? 그 왜 텁텁한지 아니? 금속이온 때문이야. 여기 보면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OH- 이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뭐냐면 금속이온 때문에 텁텁한 느낌이 나요. 이건 음식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애매해, 이게. 근데 왜 쓰냐? 여기에 뭐 붙어 있어? OH- 붙어 있어. 그래서 위에 산성 용액이 많아질 수 있거든. 위산이 많이 분비돼. 위산이 뭐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염산이야, 염산. 염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게? 위 벽이 이제 그 산성 때문에 상처 입는 거야. 상처 입으면 어때? 이 상처 입으면 어때? 아파. 그지? 위가 아파. 아래가 아니고 위가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겔포스 쪽쪽 빨아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그 염산의 H+를 다 없애니까 이제 덜 아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재산제도 하나 이해가 된다. 그 그림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 넷, 다섯 개 한번 봤다 넘어가고. 아이, 또 있네, 제기를. 제기를 취소. 자, 치약 사용. 치약 사용에 뭐 적어 놓으면 되냐면, 빠빠빠빠빠, F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F가 뭐야? 원소 기호로 F, 플로린 또는 우리나라 말로 불소라고 해요. 불소. 이거 삼키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에 이렇게 닦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F 마이너스가 뭐 하게? F 불소 이온 얘 이온이 음이온이 H 플러스만 보면 다 잡아먹어요. 얘가. 이게 우리 설탕 뭐 약간 단 거 이런 거 먹으면 계속 입 안에 세균이 입 안에 세균이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거든. 그 산성 물질이 이를 부식시키는 거야. 근데 이 치약에 F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니? H 플러스 생겨도 이거 다 없애버려. 부식이 안 된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치약. 재산제 방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 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이었어. 아까 봤을 때, 그지? 다시. Al, OH 세 개. 왜? 얘가 3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라서 합해서 0이 되게 만든 거야, 이거도. Mg는 세마을 금고가 아니야. 2 플러스고 OH는 1 마이너스니까 이거 두 개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해요. 이게 합쳐져서 그 텁텁한 겔포스가 되는 거야. 됐지? 그다음 비누로 머리 감기. 비누로 머리 감는 게 중화 반응은 아니야. 봐봐. 비누가 뭐냐면 일단 염기성이야. 맞잖아. 우리 염기성 예시할 때 뭐 했어? 염기성 물질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미끌미끌해진다. 손에 묻으면 그렇게 얘기했지, 그지? 비누도 미끌미끌하잖아, 그지? 비누가 염기성 물질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 비누로 머리를 감으면 지금 염기성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머리카락이 단백질이거든. 단백질 어떻게 되게? 비누로 감으면 특히 여성분들, 머리 긴 여성분들이 그 비누로 머리 감으면 뻑뻑하게 이렇게 뻑뻑하게 이렇게 돼 있어. 그때 뭐 해주냐면 식초 같은 거. 식초를 되게 희석시킨 용액으로 헹궈주면 이게 린스를 바른 듯이 부들부들부들해져. 머리카락 진짜로. 오늘 집에 가서 해봐. 저거 순서 반대로 해도 돼요. 식초로 머리를 감을 수는 없어. 그래서 반대로 하면 안 돼. 먼저 붙이고 머리를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다가 깨서 되게 기발한 어떤 생각을 했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칭찬할게. 그리고, 알겠지? 오케이? 반대로 하면 안 돼. 반대로 하면,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학교 시험 문제에서 반대로 하면 틀려. 등급이 내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건 그냥 읽어보는 거라고. 내가 지금 그냥 소개해 주는 겁니다. 아까 중화반응 따지고 하는 건 같이 해봐야 돼, 무조건. 이건 좀 읽어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중화반응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미치는, 우리 서산에 미치는, 어르신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은, 너네 그거 아냐? 서산이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 전혀 표정이 그렇지 않다는 표정인데 아마도 여기도 있을걸. 내 후배도 서산에 많이 삽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업단지 때문에. 하나토탈 이런 데 있잖아, 그지? 황금산 근처 이런 데 많이 가 있어. 지금 근데 걔들 웃기지? 거기 출근하면서 여기 살더라. 아파트에. 그래서 뭐 버스 타고 다니고 하더라고. 대학원까지, 석사까지 다 하고, 박사 과정에도 와 있고, 뭐, 그렇거든. 많이 살아. 자, 이게 어떤 분위기하고 비슷하냐면, 이건 지금 수업 내용은 아니야. 울산하고 비슷해. 울산이 진짜로 대기업의 공장과 본사들이 꽉 몰려 있거든. 그래서 평균 소득, 엄마 아빠의 평균 소득이 높아요. 근데 서산도 사실, 이 공업단지 때문에 평균 소득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네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높아. 안 좋은 게 뭔지 아니? 서산이 물가가 비싸. 난 알아. 많은 데를 다니잖아. 많은 데 다니는데 너네는 보통 다른 도시에 사는 학생들보다 밥 먹을 때도 한 1,500원 정도 더 많이 주고 먹고 있어, 지금. 물가가 높아. 물가가 높은 이유가 돈이 돈다는 거야. 물가가 높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니? 현금 양이 많다는 뜻이야.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지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돌아다니는 현금량이 작으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돈 가치가 높으니까. 재밌지? 돈을 벌어서 다른 국가에서 쓰라는 거죠. 아까 엎드려 자고 있다가 내가 지금 되게 현명한 질문과 기발한 질문과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사실 맞아. 여기서 벌어서 어디 쓰면 되냐면 저기 요번에 그 도청 생긴 데 어디냐 저기 무슨 신도시? 내포 신도시? 뭐 이런 데서 살면 돼. 완전히 신도시고 깨끗하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거기는 공업 단지 뭐 이런 게 없지. 저 밑으로 내면 군산 이런 데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 그런데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서산에서 벌고 서산 도심에서 쓰는 건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좀 아쉽지. 그지? 아쉽지. 차라리 그러게 나 홍성 내포신 도시 뭐 이런 데는 뭐 한 2,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새 아파트 살면서 짜장면 6,000원, 5,500, 6,000원에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지. 별로야? 조선족에 서산이 더 좋아? 뭐 조선족이라고? 너 조선족이니 혹시? 아니지?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가봤니? 허업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든 거야, 예를.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근데 너가 지금 말하는 그 허브발파는 아마도 개발 전에 어떤 그 구역을 간 것 같아. 개발된 데는 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 내포 신도시를 다 돌아본 건 아니라는 점에 내 왼쪽 손목을 걸게. 그럼 됐지? 그럼 되겠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야. 사실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화력발전소도 근처에 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많아, 공기 중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많고 일종의 응결핵이 될 만한 어떤 그 먼지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서산이 사실은 이제 인천 쪽, 강화도 쪽 이런 게 이제 중국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초봄에 뭐 미세먼지 엄청 높아지는데 서산이 항상 전국에서 3등 안에 듭니다. 몰랐지? 저번에 찾아봤어. 항상 높은 쪽에 금은동 메달 안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금은동 메달.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지. 뭐 좋진 않지. 아니 다 그렇게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진 데는 이렇게 이제 그 개발하고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하는 데 있지만 어쨌든 서산은 웃기지. 중국 때문에도 영향받는데 서산 스스로도 이제 그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면 돼. 근데 너네 잘못은 아니야. 시내에서 많아지는 게 아니야. 저 해안가 쪽. 그지? 하나토탈 그 문제 있어 거기. 하나토탈이 뭔지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너네는.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을 보면 10등 안에 드는 큰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토탈을. 한마디로 하나라는 뭐 하나 에너지스 뭐 에너비스인가 뭐 여러 가지 진짜 그 대기업이잖아. 그지? 거기에 모든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거기거든. 황금산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거기 가면 코끼리 바위 있고 뭐 그렇거든.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토탈. 그 가면 비명 소리 같은 게 듭니다. 계속 비명 소리 들죠. 그 공장 소리.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봐봐. 이산화탄소는 물하고 만나면 뭐가 된다? 탄산이 돼. 공장에서 만들어진 질산, 황산 이런 건 다 물하고 만나면 산성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 그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려. 산성비가 내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 서산 저기 태안 저기 안면도 이쪽 땅이 되게 흙이 되게 좋은 흙이야. 그래서 유명한 것들 많잖아. 뭐 고구마도 유명하고 뭐 그렇잖아, 그지? 좋은 흙인데 산성이 된다고 다른 지역 땅에 비해서 산성이 좀 더 심해진다는 거. 산성이 심해지면 여기 식물이 잘 안 자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산성화된 토양이 생기잖아.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농작물이 자라기 어렵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인 석회가루라고 합니다. 석회가루.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시험 전에는 외워라. 산화칼슘하고 탄산칼슘이야. 그치? 섞어 놓은 거야. 석회가루 뿌려서 중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지? 중화를 한 다음에 이제 심어야 된다는 뜻이야. 중화 안 하고 봄에 심으면 시들시들 이렇게 진짜로 큰 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성토양은. 또는 이제 그런 거 있지. 혹시 알겠냐? 예를 들어 요번에 올해 마늘 심었어. 올해가 아니야. 마늘은 언제 심냐
알지? 가을에 심어. 그리고 이제 따뜻해지면, 봄 따뜻해지면 이제 수확을 해요. 마늘 되게 유명한 거 알지? 서산 쪽에. 맞지? 나 이렇게 하면 막 트레킹하고 돌아다니면 마늘밭 엄청 많아요. 진짜 넓게 엄청 많거든. 마늘 심어. 그러면 그 마늘 심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바꿔 심어. 뭘로? 콩으로 바꿔 심어. 진짜. 거의 대부분 그래. 왜 그렇게? 그치. 콩으로 바꿔 심으면 땅이 염기성화돼. 염기성화까지 안 되지. 마늘 심고 하면서 산성이 됐던 걸 콩 심으면 어떻게 돼? 중화되는 거야. 염기성 때문에.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경작을 해야 돼. 하나만 경작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데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 콩은 콩 심으면 콩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공생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그 질소를 갖고 있는 염기성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토양이 염기성이 되는 거야. 중화되는 거야. 산성이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 배출을 막으니까 하나토탈을 그냥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면 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 명, 내 후배들 여러 명이 이제 실직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공장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성물질이 아까 말했잖아. 공장에서 그 황산, 진산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거든. 이산화황을 염기성인 석회석으로 중화시키는 배출. 우리나라에는 공장에 굴뚝 있잖아요. 굴뚝에 다 집진 장치하고 이 중화 장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공장 아예 없을 거야 이제. 옛날에 내가 어릴 때나 너네 나이 때나 없는 데 있었지. 지금은 아예 없어요. 법으로. 그 비용이 비싼데도 다 해야지 공장 돌릴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는 뭐 때문이야? 중국 때문이야. 중국 그냥 다 뱉어내거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 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 그지? 다 뱉어내고. 우리 일기도 기상도 배웠지? 대부분 어떻게 되더냐? 중국에서 넘어오지, 구름이. 맞지? 계속 일기도 보면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다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이거, 외교를 잘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 환경오염. 그지? 또는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보상금을 중국에서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언젠가 우리 국력이 더 세지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중국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겠지만. 너네 안 불편하더냐? 실제로 봄에? 진짜 시야가 별로 안 좋을 때 꽤 느꼈지, 그지? 서산. 서울도 마찬가지야. 근데 서산이 조금 짱이라고. 어디 가면 괜찮은지 아니? 저기 강릉 같은 데 가면 괜찮아. 왜 그렇게? 중국에서 왔지? 서산에서 들이마셔 주지? 서울에서 들이마셔 줬잖아. 그지? 태백산맥 있지, 그지? 산맥에서 싹 걸려. 그럼 이쪽은 깨끗해.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네가 커서 이제 돈을 좀 잘 벌면, 해야 될 거, 투자해야 될 거, 저기 속초, 동해, 삼척, 강릉, 이쪽으로 집이나 땅을 사. 점점 이제 오염이 더 심해지면 웰빙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좀 깨끗한 공기 깨끗하고 이런 쪽으로 더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결국은 비싸지지.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마 좀 기억나는 게 있을 거야. 이산화황 이런 것들 때문에 중화해야 된다. 이 정도로 알아두면 돼. 공장 때문이야. 보통 질산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황산은 공장이야. 질산은 자동차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질산, 황산 때문에 공기 중에 있으면 산성비가 내린다고. 산성비 맞으면 대머리 되는 거야. 민머리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론은 이제 끝났고요. 이따가 조금만 쉬고, 진짜 문제 좀 구경만 시켜줄게. 이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구경만 시켜줄게. 오케이? 그럼 문제 자료 주고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끊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문제가 이렇게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이 표 문제가 킬러야, 킬러. 표 문제는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 아마도 그 조절하겠지. 근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산여고가
아우, 개어렵게 나왔어, 진짜. 한두 문제가 아니야. 한 6, 7문제가 개어렵게 나오니까 애들이 완전 패닉에 빠지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거는 조절 못 한 거야, 선생님. 학교생이 조절을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시험을 아예 쳐본 적이 없을 거거든. 수학 시험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안 해봤을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부피가 같은 수용에 있어. 부피는 같아. 이온 모형 보니까 어떻게 돼? H 플러스 3개 있지? 여기 OH 마이너스 2개 있지? 그지? 이래. 얘는 산성, 얘는 염기성이야. 그지? 이 상황이야. 자, 가나를 섞어.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OH 마이너스 적은 게 없어지고 H 플러스 2개 없어지고 하나 남겠지. 그걸 생각해야 돼. 맞지? 됐니? 구경꾼이면 그대로 있을까요? 2개, 3개 그대로 있을까요? 그지? 자, 25도씨에서 pH는 7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어때? 섞었을 때 H 플러스 남았지? H 플러스 남았던 산성이지? 산성이면 pH가 어떻게 돼? 내려간다고. 7보다 내려간다고. 맞지? 작은 게 맞아. 가보다 온도가 높다. 가보다 온도 높지. 왜? 중화가 되면 열이 생긴다고 했잖아.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몇 가지? 3가지지. 왜? 구경꾼 첫 번째 나트륨, 구경꾼 두 번째 Cl, 그 다음에 H 플러스 하나 남았잖아. 남았지, 그지? 그지? 그래서 3가지라고 해야 돼. 이게 답이죠. BTB 용액이 노초파니까 노란색이 돼야 됩니다. 맞죠? 산성. 그 다음에 혼합 용액 총 이온수는 혼합전의 가의 이온수와 동일합니까? 가는 뭐니? 이온수가 6개지. 다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없앨 거 보자고. OH-2개 없애고 H 플러스 2개 없애. 그러면 1, 2, 3, 4, 1, 2, 6개 맞지? 아까 말했지, 그지? 중화 반응하면 없어지는 거하고 생기는 개수가 같다고. 이 일가의 그 산과 염기에서는 그렇다고 했어. 그래프에서 아까 어떻게 했어? 쭉 중화 반응을 할 때 일정하다가 총 이온수가 올라가지, 그지? 중화된 이후에 올라가잖아, 그지? 그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넘어가서 표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 모형 문제도 머리 써야 됩니다.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표 문제. 염산과 수산의 나트륨을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시켰다. 그랬을 때 이렇게 섞으니까 염기성, 이렇게 섞으니까 중성, 이렇게 섞으니까 산성,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 자,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합니다. 바로. 잘 봐.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염산 수용액과 수산의 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를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주기 핵심이야. 그걸 찾는 게 핵심이라고. 됐니?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도 입자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농도거든. 그지? 그걸 기준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따당. 중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중성이라고 하는 건 뭘 하나 더 알려주고 있는 게 있지. 뭐? 여기에 있는 원래 있었던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딱 째려봐. 째려보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하면 여기가 40이고 부피가 80이지. 근데 부피는 다르지. 2배지 이쪽에. 그지? 근데 봐봐. 얘는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만들 거고 얘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만들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요 표는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H 플러스의 개수, 여기 Cl 마이너스 개수, Na 플러스 개수, OH 마이너스 개수 적어야 돼. 안 적으면 계산을 못 해요. 생각이 진행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뭐라고 하니? 양적 관계라고 해요. 양적 관계. 화학에서 양적 관계 되게 어렵습니다. 됐나요?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보기 실제 값은 모르잖아. 이게 몇 쪽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돼. 개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봐봐. 80, 40이지. 그러면 어쨌든 뭐가 같냐면 이 H 플러스 개수와 이 OH 마이너스 개수가 같지. 왜? 중성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80, 40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로 찍어. 요걸 찍을게. 그러면 이거를 8N개 있다고 하자. OH 마이너스가 8N개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8N개 생겼어야지 중성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Cl 마이너스는 당연히 8N개 생겼고 얘도 당연히 8N개 생겼겠지. 왜? 이것만 봤을 때 1대1로 생겨야 되고 이것만 봤을 때 1대1로 생겨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됐니? 그럼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봐. 이쪽은 40, 부피가 40일 때 8N이잖아. 그럼 20은 반이지. 그러면 4N씩 있는 거야. 4N씩. 얘는 80이지. 2배네? 그러면 16N씩 있다고 하는 거야. 개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
80 있을 때 8n이면 100 있을 때 얼마야? 10n이지. 맞지? 비례하겠지? 됐니? 그 다음에 40 있으면 딱 반이니까 4n씩 있겠지? 자, 이래놓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뭘 시작하는 거야? 중화를 시켜보는 거야. 어떻게? 자, 이쪽은 요거하고 중화되는 거 아니야? 그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누가 더 적어? 이게 더 적지? 그럼 이거 없어져. 맞지? 중화하면. 그럼 이거는 4n만큼 없어지면 6n이 남는 거야. 됐니? 얘는 요렇게 싹 없어져서 싹 없어지고 이제 중성이 된 거고. 얘는 16, 4니까 요게 없어지고 요 4n 없어지면 12n이 남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OH-가 남아있으니까 염료성이고 얘는 뭐야? H 플러스 남아있으니까 산성이 되는 거지. 이걸 입자수를 따지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농도를 따지거나 입자수를 따지거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워질 거다. 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고. 자, 볼게. 알아둬. 같은 부피당 이온수라고 하는 게 뭐게? 농도야. 같은 부피에 있는 이온수가 이온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농도. 그러니까 같은 부피의 이온수 2배면 농도가 2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같은 부피당 전체 이온수 비는 이거 어떻게 됐니? 아까 부피가 41대의 개수와 얘 81대 개수가 같았잖아. 그지? 그럼 같은 부피로 만들어 볼게. 얘를 80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 16, 16이지? 맞지? 이거 80은 88이지? 이게 2배가 많지? 입자수가. 같은 부피에서. HCl이 NaOH, 이 문제에서는 NaOH 소용액보다 같은 부피에서 입자수가 2배 많지? 그지? 그럼 농도가 2배인 거야. 그래서 이온수 B는 HCl과 NaOH가 2대1. 맞지? 2배 많잖아. 그지? 같은 부피에서. 맞지? 이거 맞고요. 생성된 물의 양은 어떻게 돼? 생성된 물의 양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없어진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는 4n, 여기는 8n, 여기는 4n이지. 맞지? 생성된 건 4대 8대 4야. 그래서, 맞네. 나가 8이고, 가다는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의 혼합 용액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12n, 6n, 4n. 내가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16n. 6n이 아니라 16n인데. 그지? CL-가 제일 많다. 이거 틀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 문제 중에서는 이거는 시작 단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말했던 건 농도 따지는 거, 그 입자수를 대표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서로 편하게, 비교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 이거부터 할 수 있어야 되고, 농도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된다. 오케이? 니은이 왜 틀렸죠? 뭐라고? 니은이 왜 틀렸죠? 니은이 왜 틀렸냐고? 니은 왜 맞죠? 3번. 놓쳤나 보네, 내 설명을. 여기는, 가는 H 플러스 4N, OH 마이너스 4N. 4N, 4N 없어졌지? 그럼 물 얼마 생겨? 4N 생기지. H 플러스 하나에 OH 마이너스 하나가 붙으면 물 하나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H 플러스 없어진 양만큼 물이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자, 이거 4N만큼 없어졌지. 얘는 뭐야? 8N만큼 없어졌지. 얘는 뭐야? 4N만큼 없어졌지. 16에서 10이 됐다는 건 4N만큼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생긴 물이 뭐니? 4N, 8N, 4N이야. 나가 제일 많고, 맞지? 그 다음에 4N, 4N이니까 가와 다는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 여러 문제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오늘 줬던 뒤쪽에 있는 문제수 좀 많거든. 40문제 넘거든. 그것까지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 놓고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좀 편하게 보라고. 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좀 판단해 보라고. 알겠지? 수고했습니다.